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그 크로스핏 히스토리에 대한 시리즈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뭐 아직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대한민국에서 크로스핏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사건들,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풀어드리려고 지금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편이에요. 오늘이 2편이고요. 대한민국 크로스핏 히스토리 중에 오늘 사건, 국내 최초의 크로스핏 대회 개최 요 부분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일요일이고요. 내일 저희 체육관 이제 2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멈춰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쉬었다가 오픈을 하는 시점입니다. 내일. 그래서 일요일 날 좀 지금 청소를 하다가 너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원래는 좀 정리를 해놓고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좀 지루해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국내 최초 대회를 하기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아마 2010년도까지의 어떤 국내 크로스핏, 우리나라에서 크로스핏이 어떻게 알려졌고 전파가 됐고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리뷰 같이 이제 2009년부터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에 보면 이제 제가 크로스핏 레벨 1 서티피케이션을 따러 갑니다. 뭐 이제 제 어떤 이 크로스핏으로 올인하게 된 계기가 2009년이에요. 그 2006년, 7년, 8년 이때는 이제 뭐 재밌게 크로스핏 하면서 좀 이 운동을 알아가는 시기였다고 하면 2009년부터는 저의 모든 라이프, 인생을 걸고 크로스핏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2009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그 시도로서 크로스핏 레벨 1을 따러 갑니다. 오키나와에서 땄고요. 2009년 9월 10일인가 이 날짜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9월 둘째 주인가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크로스핏 레벨 1을 듣고요. 크로스핏 레벨 1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죠. 뭐 제가 그냥 운동으로만 접했던 크로스핏하고 다르게 뭐 크로스핏의 메소돌로지, 방법론, 필라서피, 철학, 그 다음에 크로스핏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9가지 기본 동작들, 파운데이션 무브먼트, 그 다음에 뭐 키핑 풀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머슬업, 스네치, 뭐 타바타, 인터벌, 스쿼트, 뭐 여러 가지 운동 동작도 배우고 이론도 배웠죠. 근데 이제 저는 또 요때 마인드가 레벨 1을 따로 가는데 테스트를 해요. 거기서 뭐 타바타 스쿼트도 하고 프렌을 테스트로 하는데 그 프렌을 저는 꼭 가서 1등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또 갑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전투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제가 막 무조건 이런 대회나 컴피티션 이런 느낌, 뭐 그때 무슨 대회가 있었겠어요. 근데 삽짐에서 무슨 대회 같은 거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소규모 체육관 대회. 거기 무조건 나가서 또 1등 해야 되고 어떤 그 사이트에서 도전 인증 과제를 주면 무조건 영상을 해서 찍어서 좋은 기록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형태로 굉장히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크로스핏을. 그래서 레벨 1을 가서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론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했고 그때는 저희는 이제 시험이 없었거든요. 수료를 하면 이제 그냥 바로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가서 뭐 1등 했죠. 당연히 프렌 2분 50초 안 걸리게 했나요? 사람들이 좀 놀랐어요. 왜냐면 굉장히 큰 서양인들 막 진짜 바디빌딩 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몸의 서양인들, 미군들, 오키나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미군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약간 뭐 여러 가지 인연들을 만나게 돼요. 요 레벨 1을 갈 때 같이 갔던 친구가 한 명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 같이 갔던 친구가 한 명 있고 가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가서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중에 그 리복에서 일을 하게 되는 브랜든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브랜든이 이제 굉장히 뭐 리복이 크로스핏과 이제 그 크로스핏을 후원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리복 코리아에서 굉장히 크로스핏 관련된 어떤 다양한 역할들을 했던 친구예요. 리복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피트니스 앤 제가 정확하게 직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피트니스 관련된 그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해서 크로스핏 파트를 맡아서 크로스핏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했던 친구인데 여기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혼혈이고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아버지가 약간 미국 분이신데
미군 부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IT 관련된 일을.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난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분 정도가 그냥 또 한국인인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뭐 PT샵을 하시는 분들인데 약간 요분들도 얼리 어답터죠. 그 시기에 크로스핏 레벨런을 따로 왔다는 게 이제 굉장히 정보도 빠르고 뭐 그분들의 이제 뭐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들어봤더니 압구정 쪽에서 PT샵을 하고 계셨었고 그때는 이제 한남동으로 옮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쪽 PT샵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캐틀벨 관련된 약간 그 뭐 자격증의 코스를 런칭을 해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는 그 당시에 캐틀벨 하면 파벨이 주축이 된 RKC, 지금은 이제 스트롱 포스트라고 하죠. RKC가 있었고 또 다른 단체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캐틀벨 컨셉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캐틀벨 컨셉 자격증을 따러 가는데 요 분들은 이제 캐틀벨 컨셉 쪽에 그 자격증 코스를 들으셨던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뭐 그래저래 해서 크로스핏이 궁금하니까 이제 자격증 따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운동 1등 거기서 1등 했다는 얘기 하다가 딴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굉장히 동양인들은 적은 상태에서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큰 서양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프렌을 했고 가장 먼저 끝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라더라고요. 여기서 어쨌든 크로스핏은 결국은 퍼포먼스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덩치가 제가 뭐 176에 몸무게 77kg 뭐 이 정도 나가는데 근육질 지금하고 비슷해요. 몸 체구가. 근데 뭐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그런 동양인이 와서 프렌을 2분대에 끝내니까 이제 다 막 놀래죠.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와서 막 사진 찍자 뭐 저 종합격 2개 했다고 하니까 어떤 그 미군에 와가지고 막 자기랑 같이 주짓수 스파링 하자 막 별 약간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레벨 1을 정말 이제 유익하게 땄고 이 내가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 자체가 단순하게 체력만 키우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삶의 라이프를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의 방법이구나 라는 걸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됐죠. 그래서 그때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레벨 1 때 티셔츠 하나씩 줬는데 요 티예요. 요 티. 이거 보이시나요? 요 티를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요 2009년 요 가까이서 2009년 크로스핏 게임즈 티셔츠예요. 2009년 크로스핏 게임즈가 아마 7월 달에 열렸겠죠? 2007년에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는 최초에 이제 생겨나고요. 그 얘기도 또 나중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로스핏 관련돼서는 저는 너무 할 컨텐츠가 많네요. 그래서 2009년 이제 이 크로스핏 게임즈 T를 받고 여기서 이제 지급을 해가지고 좋은 어떤 저의 앞으로의 크로스핏 트레이너로서의 생활 그 가이드라인을 잡았던 그 기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이 돼서 제가 그때 얘기 드렸듯이 이 전편에 엑스핏이라고 하는 체육관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바디스타라고 하는 체육관을 가요. 바디스타가 이제 또 바디빌더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피트니스 클럽이고요. 요새 들어서 이제 난리잖아요. 파워렉 어딨냐, 파워렉 없는 체육관, 스쿼트렉이 없다. 그런 체육관이 아니다. 뭐 스트렝스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꼭 하잖아요. 당연히 바디빌더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파워렉, 스쿼트렉 뭐 그런 거 다 있었고 머신도 엄청 많았고 덤벨도 뭐 한 125파운드니까 뭐 한 몇 킬로예요? 125면 60kg 가까이 되는 덤벨까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거기도 약간 운동의 그 피트니스 그 바디빌더들의 어떤 천국이었죠. 사장님이 이제 워낙 또 바디빌더 출신이고 그 바디빌딩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거기서 이제 가서 뭐 또 거기서도 또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거기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이 트레이너가 PT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영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정리정돈 청소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면 뭐 거의 밥 먹는 시간 30분 빼놓고는 스케줄 표가 있는데 그 스케줄 표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뭐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국내 최초로 여기 좀 적혀 있지는 않는데 국내 최초로 여기 크로스핏 대회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 전에 썰이 너무 기네요. 여기 요 정도예요. 10년에 국내 최초 역도 동호인 대회 인대회를 합니다. 2010년 3월쯤이에요. 3월.
아마 제가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한번 싹 영상에 넣을 건데, 요 동호인 대회를 국내 최초로 하게 되고요. 평택에서 했었는데, 제가 전체급 우승을 합니다. 이거 뭐 또 자랑하는 것 같은데, 뭐 이때 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스네치도 뭐 한 71, 70kg, 75kg 사이였고, 용상 클린앤저크를 100 몇 킬로였지? 105kg 했었나? 아무튼 뭐 100kg 넘겨서 100에서 105, 110 사이였어요. 그 정도 기록만으로도 이때 우승을 했죠. 저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토일 이렇게 시합을 했고, 토일 했었는데, 전체급에서 제가 제 기록이 제일 높았어요. 제가 체급이 76kg, 7kg였는데, 동호인인데 무슨 체급 나눌 일이 있나요? 그냥 시범 삼아 이렇게 대회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승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우승하고 기분 좋으니까 술 한잔 먹고 막 그랬죠. 어깨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다음 날 한의원을 잘못 가가지고 이게 안 좋은 상태인데, 여기를 합찜질을 약간 온찜질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염증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이제 다쳤죠. 한마디로 이렇게 가동이 안 됐으면 여기 이상 올리지도 못했어요. 어쨌든 뭐 대회를 통해서 다쳤고, 거기에서 이제 재활하는 과정이 꽤 이제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여기 바디스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이 크로스핏 레벨론에서 만났던 분들이 있죠. 두 명이 이제 같이 뭐 처남하고 매형인데, 요 분들이 PT샵에서 이제 근무하고, 이제 이분의 와이프분이 이제 PT샵 운영을 했죠. 뭐 사장님이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네 PT샵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쪽 뭐 면접을 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에 입사를 하게 돼요. 예, PT샵에 한남동에 있는 PT샵이고요. 여기 입사를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는 약간 되게 약간 거친 뭐 종합격투기 했겠다, 막 무슨 파이팅 막 뭔가 이렇게 운동을 가르칠 때도 막 그런 식이었죠. 약간 파이팅 넘치게 가르치는 그런 스타일이고, 예, 뭐 약간 가다듬어지지 않는 약간 야생마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PT샵에서 일을 하면서, 이 PT샵은 대상이 누구냐면 약간 VIP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제로 트레이너 했던 분들 중에 여러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뭐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금호아시아나 박상구 회장님 지금도 건강히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상구 회장님이랑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고 김영애 배우님, 김영애 선생님도 계셨고, 뭐 배우 지수원 씨도 계셨고, 뭐 제가 뭐 막 전담으로 엄청 오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수업을 한 적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대상그룹 회장님, 뭐 굉장히 뭐 청정원, 풀무원, 뭐 아무튼 되게 VIP, 그 한남동 그 쪽에서 살고 계시는 유엔빌리지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죠. 그래서 약간 거기서 가다듬어졌어요. 되게 그런 분들을 대하려면, 이분들도 이제 그 호텔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PT샵을 차리고 VIP 대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격식이라든지 막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친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좀 놀래요. 뭐 이 영상이나 이 운동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너무 세서 그런지 되게 약간 막 무섭고 막 엄청 막 거칠고 이럴 줄 아는데,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전화 통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PT샵에서 일을 하면서 좀 가다듬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다듬어진 것도 있고요. 뭐 지금의 어떤 강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좀 세팅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각종 자격증 코스나 뭐 이런 강의 세미나를 많이 주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배움이 있었죠. 그 당시 이제 캐틀벨에 관련된 자격증 코스라든지 각종 펑셔널 장비.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그 대표님의 남편이 이제 저한테 여기 일을 하라고 권한 사람이 그 이제 중국에서 이제 크로스핏 장비를 들여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죠. 크로스핏을 열정적으로 하고 뭔가 이렇게 앰베서더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선봉대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행동대장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서 일을 하면서 장비 뭐 갖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거 홍보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일을 하다가 이제 갑작스레 이제 나왔던 얘기가, 대회를 한번 해보자. 크로스핏 대회를. 그래서 크로스핏 대회? 저는 하고 싶다. 여기 회사에서 뭐
자기들이 주최를 할 테니까 저보고 이제 디렉팅을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뭐 알겠다. 그럼 나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 짜는 것부터 장비 뭐 이런 저런 것들 세팅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크로스핏 커뮤니티는 뭐 사실 크로스핏 한국이라는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 홍보를 해서 선수들을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그 당시에 뭐 엄청난 바벨 플레이트 이런 거 다 수입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서울역도 동호인을 제가 동호회를 운영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부터인데, 그 시점부터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역도를 우리나라에다 좀 이렇게 약간 생활체육으로 보급하게 한 김영철 감독님이 계세요. 보성에 계시는데 김영철 감독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이 이제 역도 장비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역도 선수들이 쓰는 바벨, 플레이트 이런 거 싹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비 세팅도 되고 막 풀업바도 제작을 했어요. 저희 이제 이 회사에서 저희 PT샵에서 제작을 했겠죠. 이제 여기저기 후원사들이 뭐 근무아시아나에서 좀 도와주시고 여기저기서도 도와주셔서 뭐 후원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비 세팅은 됐으면 나 뭐 해야 돼요? 스태프들, 저지들 모아야 되잖아요. 저지들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크로스핏 아름아름 하면서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트레이너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벨 1 갔다 와서 10년도에 이제 레벨 1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삽짐에서 레벨 1 이 자격증 코스를 이 런칭을 하고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트레이너들이 레벨 1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아는 인연들, 그다음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를 또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모집을 해서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체육관 오너들이에요. 뭐 오래된 체육관, 뭐 에이블, 페인스톤, 뭐 스팀펑크, 뭐 여기저기 뭐 투혼, 뭐 거의 체육관에 있는 그런 그 당시에 코치들이나 이런 당시에 체육관을 안 차렸어도 다 크로스핏에 관심이 있는 레벨 1을 자격증을 취득하러 갔던 그런 코치들을 다 모아서 뭐 거의 한 20명 넘게 됩니다. 저지로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들 마련을 했어요. 스텝들 런칭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장소. 그래서 저는 이제 장소 물색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디에서 해야 되나, 이 크로스핏 운동이 막 바벨을 던지기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대학교 뭐 축제 뭐 여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서 대학교나 뭐 어떤 뭐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런 데를 전화를 한 100군데 이상을 합니다. 100군데를. 근데 저희가 대회 하려고 했던 게 9월, 10월이었고, 와, 이게 다 대관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 장비랑 뭐랑 다 시스템 다 세팅되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머리를 좀 식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그 한남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광동 쪽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이태원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폴리텍 대학교 있는데 그 보광동에서 제가 이제 살았고, 이제 걸어서 출퇴근했는데 이제 가끔씩 그 이제 반포 한강공원 쪽으로 나가서 뭐 러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했었어요. 운동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천정 층고가 이렇게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크로스핏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고, 기본 층고가 다 3m 이하, 뭐 3m 조금 넘는 정도인데, 거기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링머슬업이나 이런 바머슬업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링머슬업을 할 수 없는데 전 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엘리트링이라고 해서 링을 수입을 합니다. 국내에는 링을 판매하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그 구매대행 통해 가지고 링을 수입을 해서 이제 그 체조 선수들이 쓰는 링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 그걸 갖고 운동을, 링머슬업 같은 운동을 어디서 했냐면 그 이제 저기 어디야? 반포 한강공원 가면 농구대 있잖아요. 농구대에 걸어놓고 했었어요. 농구대 높이가 높잖아요. 3m 이상 되잖아요. 약간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팔을 펴고 이 오픈 그립으로 연습할 수는 없었고, 이제 펄스 그립으로만 이렇게 팔을 약간 구부려서, 왜 높이가 안 맞아요. 그 이상을 하면 위에 이 롱구대 배에 닿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펄스 그립으로 할 수 있는 연습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농구대에다 이제 걸어갖고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서 운동이나 좀 하자. 그래서 링머슬업 연습도 할 겸 농구대에다 링을 걸어놓고 머슬업을 막 하는데,
그때 무련듯 들었던 생각이, 아니 여기 농구대가, 거기가 농구 이 코트가 한 몇 개가 제가 있던 데는 농구 코트가 2개예요. 근데 그 잠수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잠수교면 요쪽이 약간 한남대교 쪽이고 요쪽이 여기로 하면 동작대교 쪽인데, 요쪽 파트에 농구대가 이렇게 4군데가 연결이 크게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농구 코트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생각을 했더니 크로스핏 하기에 장소로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고 반포 한강공원 뭐 사업본부 여기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요. 다음날. 그랬더니 안 될 거는 아닌데 뭐 어떤 운동들을 하냐 뭐 하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답해주고 그쪽 사람들하고 미팅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결국은 여기서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 대회인데 지금 한강에서 열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때는 어쨌든 2010년도고 공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농구 코트를 대관을 어떻게 했냐면, 한 명이 요거 대관 2시간인가 하는데 3,000원인가 그래요. 3,000원. 근데 요거를 한 명이서 할 수 없잖아요. 농구 코트를 또 4개를 대관을 해야 되고, 행사는 하루 종일 할 거란 말이에요. 아침 뭐 9시부터 뭐 한 7, 8시까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제 주변 지인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2시간씩 해가지고 농구 코트 4개를 막 그렇게 빌렸어요. 그래봤자 대관료 해서 10만 원 뭐 이 정도 안쪽. 거기 플러스 이제 뭐 그 약간 청소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뭐 관리 비용 그런 거 얼마 내가지고 뭐 여기 한 20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대관할 때 엄청 운이 좋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번뜩이는 생각을 제가 했다라는 게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가 없었으면 대회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크로스핏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2010년 9월일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에 쳐보세요. 국내 크로스핏 대회 뭐 이렇게 반포 한강공원 뭐 이렇게 찾아보면 기사 다 나와 있고요. 영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내용, 뭐 고성현 디렉터가 뭐 저쩌고저쩌고 해서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내 최초로 뭐 제가 지금처럼 K박스 라이즈라는 대회가 제가 이제 운영하는 대회처럼 제가 운영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디렉팅을 했어요. 결국 모든 뭐 와드, 그다음에 장비 세팅, 그다음에 뭐 장소 섭외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했었고, 선수 뭐 섭외도 다 제가 했죠. 카페에다 글 올려가지고. 그렇게 대회 개최를 했고, 요 대회에서 이제 굉장히 뭐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명 정도 언저리로 나왔었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운동 종목에 뭐 프렌도 있었고 엽도 클린앤저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잉 머신도 들어갔었고, 로잉 머신은 그때 이제 크로스핏 강남에서 우리가 빌려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재밌게 대회를 했어요. 이때 이제 우승했던 친구 중에 제가 뭐 기억나는 친구가 이제 김영준. 2010년에 영준이도 이제 뭐 이렇게 크로스핏 그 카페 활동 열심히 하고 있었던 친구였고, 지금 2등, 3등은 이제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남자. 그리고 여성분들도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여성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까지 하시는 송혁영 선수라고, 그때 피트니스 약간 모델, 뭐 선수 이런 쪽이셨는데 어쨌든 그분 하나 기억나고 나머지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다른 이제 제 주변 아는 사람들도 여기 대회에 나왔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2010년에 국내 최초로 크로스핏 대회를 열고요. 제가 뭐 나중에 또 이 크로스핏 대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대회를 열고, 지금 2020년인데 K박스 라이즈라고 하는 크로스핏 대회를 런칭하게 되는 어떤 좋은 원동력이 되었을 거예요. 요때부터 이제 저는 국내에 크로스핏 대회 쪽하고는 거의 인볼브가 돼서 갑니다. 거의 제가 안 들어간 대회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이 커뮤니티에서 뭐 같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안 한, 인볼브 안 된 대회들이지, 거의 큰 대회들은 제가 굵직굵직한 대회들은 다 인볼브가 돼서 가요, 국내에서.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저는 국내에서 이 크로스핏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 와서 약간 운동회 같이 약간 뭔가 이렇게 서로 그 기량을 점검하고 퍼포먼스를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데 대한 자부심이 좀 있죠. 물론 뭐 제가 제 돈 들여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대회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성은 90%를 했습니다. 90%. 돈만 제가 안 된 거예요. 다 지금 K박스 라이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고 기억에 많이 남는 대회네요. 지금 몇 분이죠? 맨날 타이머 갖고 한다고 했는데 벌써 25분이라니.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누가 이제 구독자분이 뭐 크로스핏계의 투머치 토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 저와 이제 저희 회원님들일 수도 있고 저와 크로스핏과 관련된 그런 인연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저한테 뭐 물어보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때 어떻게 크로스핏 시작했느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왜냐면 야 이거 한 번 저거 하시면 한 3시간 5시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좀 잘 안 시키는 편인데 제가 유튜브로 풀면 되잖아요. 유튜브로 이렇게 쭉 풀면 돼서 세대 정말 뭐가 좋아진 거죠. 시대가 좋아진 거죠. 유튜브로 이렇게 풀면 되고 뭐 듣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되고 듣기 싫으신 분들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어쨌든 anyway 2010년에 이 크로스핏 대회를 개최를 하고 2009년, 2010년의 9월달이었죠. 정말 뭐 개최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했던 경험이 또 엄청나게 큰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다음 해에 연결이 될 게 2011년에 크로스핏 오픈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오픈에서 리저널 넘어가는 요 시점, 그리고 여기에서 요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는 리복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크로스핏의 스폰서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생긴 우리나라 크로스핏, 대한민국 크로스핏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흥미가 있는 내용일 겁니다. 흥미가 있는 내용일 거고요. 이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 대회, 공식적인 크로스핏 대회는 처음 출전을 하게 된 거죠. 그 기회가 처음 생겼어요. 2010년에 오픈 이런 게 없었습니다. 2010년, 9년에는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 오키나와의 크로스핏 아시아라고 하는 체육관에서 이 레벨로를 취득을 했었는데 그때도 크로스핏 게임즈가 있었는데 어필리에이트에서만 뭔가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2009년, 10년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제가 레벨1 따라갔을 때 약간 대회하러 가는 심정으로 갔었거든요. 가서 내가 서양인들 다 이긴다. 그때 제 목표는 서양 괴물들을 이기자. 운동 퍼포먼스로.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번에 이제 이런 영상 촬영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때 제 운동 목표가 뭐였냐면 짐승 같은 체력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짐승은 그 짐승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다방면으로 체력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크로스핏에 흠뻑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적인 대회를 나갈 수 없었는데 2011년에 이 오픈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드디어 오피셜한 크로스핏 대회를 다 언어필리에이트였죠. 다 지부 등록이 된 데는 2010년, 11년 요 때는 11년 이제 후반 때는 모르겠지만 9년, 10년에는 크로스핏 삽이라고 해서 삽짐이 유일했어요. 유일했습니다. 뭐 크로스핏 강남이라는 체육관도 있었지만 거기도 지부 등록을 하질 않았었어요. 그 당시. 어쨌든 요 시점에서 이제 이 큰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한민국 크로스핏 컴피티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고 이 대회를 오피셜한 대회를 하기 전에 어쨌든 국내에 유일하게 크로스피터들을 위해 했던 대회들은 이 대회가 유일했죠. 제일 최초로 열었던 대회에 대한 자부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오픈, 크로스핏 오픈, 아시아 리저널, 리복과 크로스핏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의 관계, 그리고 뭐 제가 컴피티션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지금 요 크로스핏 관련된 이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또 좀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 뭐 조회수라든지 뭐 시청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담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저는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요.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이 공간에서 비어있는 오픈짐 시간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